에이작스 기법을 사용할 때 HTTP 진행률 표시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UI로 이걸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핀이나 프로그레스 바 정도로 진행 여부만 표시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기본 함수인 패치 함수를 사용하면 이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간이 길면 취소할 수도 있고요. 요청 시간이 길다면 이 기능도 필요하겠죠. 이번 영상은 HTTP 진행률과 취소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패치 함수가 반환한 프로미스가 이행이 되면 이 리스판스 객체가 나오는데요. 이 객체로 응답할 형식에 따라서 응답 본문을 얻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JSON, 블랍, 텍스트, 정해진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이 메소드가 합니다. 그럼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요 리스판스의 바디 필드가 응답 본문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읽기 전용 스트림인 이 리더블 스트림 객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스트림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울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과 비슷해요. 용도에 따라서 읽기 전용, 쓰기 전용 혹은 양방향 방식이 있습니다. 리스판스의 바디 필드는 HTTP 응답 데이터가 흐르는 곳이고요. 브라우저가 받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 스트림, 리더블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다운로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조금씩 응답하는 서버를 준비했습니다. 이 청크라는 함수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번 쪼개서 응답할 거예요. 그래서 iterate count를 5로 상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에 헤더를 보냅니다. 전체 길이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한 번 보낼 때 8바이트를 보낼 거고 요걸 5번 쪼개서 보낼 거니까 총 40바이트다 라고 해서 컨텐트 랭스를 응답 헤더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을 통해서 1초씩 지원하면서 데이터를 조금씩 흘려 보냈습니다. 요 iterate count만큼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요. 리스판스에 본문을 이렇게 실었죠. 그래서 청크하고 마지막 점까지 해가지고 총 8개 문자입니다. 보낸 다음에 1초를 쉽니다. 그래서 총 5번 반복하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총 5초간 데이터를 조금씩 흘려 보내겠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API 응답, 즉 다운로드 진행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다운로드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했습니다. 다운로드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청크라는 API를 하나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미스를 반환하니까 프로미스가 이행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리스판스 객체가 될 겁니다. 리스판스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헤더가 도착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더를 통해서 전체 길이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거를 total length라고 할게요. 전체 길이라고 하고 리스판스의 헤더스에 컨텐트 랭스를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열을 준비하는데 청크스라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응답 본문 조각을 청크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차곡차곡 저장할 배열입니다. received length라고 해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본문의 누적 길이를 계산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받은 리스판스 객체의 바디를 쓰겠습니다. 이게 실제 응답 데이터가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스트림이라고 했어요.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요 리더 객체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더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끝날 때까지 반복할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얻은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읽기 전용 스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객체를 반환하는데 이 객체는 다 읽었는지 여부인 돈 변수와 실제 도착한 데이터인 value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읽었어 라고 하면 반복문을 종료해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야겠죠. 그 데이터가 이 value인데 value를 쌓을 곳이 바로 우리가 chunks라는 배열입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만큼 길이를 계산해야겠죠. value의 length를 통해서 길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received length를 이렇게 갱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다운로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 길이 중에 얼만큼 다운받았는지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받은 값도 한번 여기 value를 로깅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타네요. chunk chunk 저장하고 한번 브라우저로 테스트 해봅시다. 다운로드 버튼이 하나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청크를 조금씩 받아서 총 5번에 걸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렇게 진행률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림으로 얻은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유닛8 어레이라는 타입입니다. 요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텍스트로 변환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디코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걸로 텍스트를 변환할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 배열인 이 chunks를 하나씩 순회하면서 요거를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chunks를 요 디코더에 전달해주면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요거 한번 로고 찍어 볼게요. 브라우저를 실행해 봅시다.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요 유닛8 어레이 타입의 값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로깅했습니다. 만약 요 응답한 데이터가 제이슨 형식이라면 요 문자를 다 모아서 제이슨 형태로 변환해야겠죠. 응답 시간이 길면 사용자는 우리가 기다린 만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브라우저를 닫을 텐데요. 방법이 있다면 뭐 다운로드만이라도 취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요 다운로드 취소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HTTP 요청 취소를 위한 전용 클래스가 있어요. 바로 요 abort 컨트롤러라는 녀석입니다. 시그널 필드와 abort라는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매우 단순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시그널 필드는 취소, 즉 abort 이벤트를 발행할 수 있는 abort 시그널 객체를 참조합니다. 유일한 메소드인 이 abort 메소드는 abort 시그널 객체에게 요청 취소 이벤트를 발행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abort 시그널 클래스는 요청 취소 상태를 관리해요. 이벤트 타겟을 상속하는데요. 좀 익숙하죠? 이벤트 처리기에서 봤던 그 이벤트.점 타겟입니다. 요 aborted 필드에 요청 취소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패치 함수의 인자 중에 두 번째 옵션 객체가 있는데 이 옵션스에 보면 뭐 메소드, 헤더스 이런 게 있지만 그 중에 이 시그널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abort 시그널 객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취소 이벤트를 발행하면 이 객체의 aborted 필드에 기록이 되고요. 패치 함수는 이 값을 보고 HTTP 요청을 취소하는 그런 구조 같아요. abort 시그널 객체의 참조를 가진 abort 컨트롤러가 바로 이벤트 발행자입니다. abort 컨트롤러의 유일한 메소드인 abort로 취소 이벤트를 발행하고 그러면 이 패치가 이걸 감지해서 네트워크 요청을 취소하는 거죠. 요 구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코딩 해봅시다. 먼저 다운로드 버튼처럼 요청 취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cancel download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수처럼 이 아래다가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먼저 abort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버트 컨트롤러 객체를 요 컨트롤러 변수에 담았습니다. 어버트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핸들러를 하나 달아둡시다. 이 어버트 이벤트가 발행이 되면 로깅하는 것만 할게요. 디버깅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요 다운로드 함수에서 패치 함수를 실행할 때 요때 시그널 객체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필드에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러의 시그널 요 참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요 패치 함수는 취소 가능한 요청이 되죠. 다운로드를 하다가 요청을 취소하려면 우리가 만들어둔 요 캔슬 다운로드 함수가 실행될 겁니다. 요때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어버트 컨트롤러의 어버트 메소드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청 취소 버튼도 있죠. 먼저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진행 중에 취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브라우저가 바로 요 HTTP 요청을 취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uncatched DOM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패치 함수를 실행할 때 try catch로 감싸서 요 취소 요청 처리를 예외 처리로 적절히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패치는 업로드 진행률을 알 수는 없어요. 문서에서는 XHR 객체를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업로드를 위한 파일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파일을 선택하면 업로드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필드입니다. 이 아래다가 업로드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먼저 입력할 파일을 담을 그릇을 하나 만들게요. 폼 데이터 객체를 하나만 준비하고요. 선택한 파일을 담겠습니다. 폼 데이터에 append 함수로 속성 이름과 실제 파일을 여기다 담을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폼 데이터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위해서 XHR 객체를 준비해야겠죠. 요 XML HTTP 리퀘스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 보네요. 진행률을 표시할 업로드 프로그레스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업로드 진행률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이벤트가 발행될 텐데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받을 텐데 이벤트에 length computable이라고 해서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행되면 이때 업로드 프로그레스를 갱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로디드라는 곳에 실제 업로드한 길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토탈이란 필드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전체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요거를 로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었으면 XHR 객체의 이 업로드 객체에다가 이벤트 리슨을 하고 여기서 프로그레스라는 이벤트가 발행되면 우리가 준비해둔 요 핸들 프로그레스 핸들러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요청해야겠죠. 포스트이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게 있는데 업로드라는 서버 API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요청 본문은 우리가 준비한 폼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벤트.total인데 타탈로 되어 있죠. TOTAL입니다. 파일 필드가 하나 나왔고 한 9.5메가짜리 mp3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업로드 진행률이 그냥 바로 100%로 나와버리네요. 이게 루프백 네트워크이라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 4G 정도로 좀 낮추고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 진행률이 나오죠. 4%, 8%, 12%. 네, 이렇게 해서 100%까지 해서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이 업로드 진행률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좀 궁금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엑시오스인데요. 설정 중에 on upload progress라는 함수를 설정해주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XHR 객체의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감지하고 있다가 이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에이전트도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직접 처리해서 구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는 XHR을 이용해 업로드 진행률을 제공합니다. 한편 패치 기반으로 구현된 라이브러리인 이 KY나 레치 같은 라이브러리는 업로드 진행률을 아직 지원하진 않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올라와 있는데요. 프롬에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는데 response.body 필드처럼 요청을 스트림으로 만들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브라우저가 스트림 API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HTTP 1.1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브라우저와 웹 환경이 좀 더 발전할 때까지 당분간 이런 라이브러리에서는 업로드 진행률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패치 진행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은 패치 함수가 반환한 리스판스 객체에 이 body 필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읽기 전용 스트림의 데이터가 들어온 만큼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취소할 때는 어버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이 컨트롤러 시그널 필드에 있는 어버트 시그널 객체를 패치 함수 인자로 전달하면 취소 가능한 요청을 만들고요. 어버트 컨트롤러의 어버트 메소드를 쓰면 HTTP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패치에서는 업로드 진행률을 표시할 수는 없었고요. XHR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객체의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HTTP로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할 때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기회가 되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